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재미있으신가요? 네, 또 현대오토에버 또 미친듯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밝혔어요. 누가?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소프트웨어라고 했으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현대오토에버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21년도에 현대차 그룹 IT 계열사를 다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전 차종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로 다 바꾼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밝혔으면 현대차 그룹 중에서 당연히 가장 높은 성장성을 띠겠죠. 예. 이 재미난 게 2001년도부터 2011년에 현대모비스가 45배가 올랐어요. 2006년도부터 2015년 다 이거 10년 텀이죠. 현대글로비스가 5배가 올랐어요. 현대모비스가 10년 동안 45배, 현대글로비스가 10년 동안 5배. 왜? 현대차 그룹이 현대모비스 키우겠다. 현대차 그룹이 현대글로비스 키우겠다. 현대차 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계열사를 강조하고 거기다 총 역량을 지원하면 그게 주가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대차 그룹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의 그룹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계열사, 그게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현대모비스가 담당해서 주가가 45배가 올라갔고요. 현대차 그룹의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인프라를 담당해서 5배 넘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했어요. 소프트웨어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소프트웨어다. 이거 한 문장으로 현대오토에버 끝.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소프트웨어다. 그런데 그럼 2023년과 2027년까지 향후 최소 4년 이상 현대차 그룹의 미래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야, 이미 올랐잖아. 또 그렇게 또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 막 또 쏟아져 나오겠죠. 2배 올랐죠. 연초 대비. 자, 현대오토에버는 향후 현대차 그룹의 미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인프라 역할을 하면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만큼 커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외형 성장이. 저는 외형 성장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키움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자, 기아의 EV5랑 EV9 다 전기차죠. 인테리어 부품의 공용화 사례. 내연기관차 라인업은 차종에 따라, 차 급수에 따라 인테리어 부품에 뚜렷하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자,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뭘 쓰죠? 플랫폼. 전기차 동일 플랫폼을 쓰죠. 왜? 비용 절감되고 생산 효율화되고 생산 빨리 되고, 그죠? 당연히 비용 절감, 원가 절감. 발음 이상하네요. 비용 절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EGMP 기반의 동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종을 설계하니까 엄청 효율적인 거죠. 다양한 차종을 설계할 수 있는 이 BEV는 뭐죠? BEV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순수 전기차. 그죠? HEV는 하이브리드. 그죠? 자, BEV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차종도 제네시스랑 현대차의 가장 밑에 차 뭐죠? 베르나랑 같은 인테리어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요? EGMP를 적용하니까 상이한 차종 간에도 인테리어 부품을 공용화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V5 같은 경우는 소형 SUV급인데 기아차의 가장 최대형이죠. 가장 최상급 EV9을 똑같이 축소시켜 놓은 듯한 인테리어 패밀리 룩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프리미엄 전장은 뭐죠? 자동차에 있는 전기 장치의 약자예요. 프리미엄 전장이 기본 사양화로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전장이 기본 사양화로 되고 있다. 왜? 준중형 SUV가 초대형 EV9형 인테리어 부품이 똑같아요. EGMP 기반의 대형 SUV EV9을 축소시켜 놓은 게 소형 EV5인 거예요. 소형 SUV. 근데 그게 EV9이랑 인테리어가 동일하다고요. 우리 차 휘발유차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 베르나에 들어가나요? 베르나 무시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다르죠. 기아 같은 경우도 K9하고 K3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가 같나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 되니까 EGMP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공룡화 트렌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신차 스펙이 아예 그냥 상향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글로벌로 현대기아차 파는 판매 단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품 공룡화, 현대기아차 그룹의 부품 공룡화, 모듈러 아키텍처 기반의 부품 공룡화는 앞으로 계속 한대요. 당연히 이거 부품 공룡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같은 플랫폼에서 똑같이 차의 디자인만 바꾸는 거 안에 모든 이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나 내장이나 전장 부품 다 동일하게 가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이미 현대차가 6월달에 밝혔어요. 2023 CEO 인베스터 데이. 삼성보다 현대차가 잘하는 거는 정의성 회장이 직접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다 하고 해외 다니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2023 CEO 인베스터 데이 정의성 회장이 또 직접 했어요. 우리 2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 1세대 EGMP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핵심보다 원가 절감, 20% 원가 절감하겠다고 했어요. 왜? 뭘로? 부품 공룡화. 아까 EV, 최고 비싼 EV9이나 그 밑에 소형 SUV인 EV5나 부품 공룡화, 인테리어 공룡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에 들어간 핵심 구동 모터, 파워트레인, 차체, 샤시 이런 거에 한정되지 않고 당연히 차급 간의 부품 공룡화는 무슨 말이다? 인테리어까지 아우르게 될 거다. 그럼 그 차 안에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다 공룡화 된다는 거예요. 요게 EV9이고 제일 최고급, 전기차 중에 최고급 키움증권 리포트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아에서 나오는 소형 SUV EV5 인테리어 디젤 클러스터예요. 똑같죠? 이거 보세요. 똑같아요. 심지어 디스플레이 위치까지 똑같아요. 그죠? 안에 내부 구조 다 똑같죠. 그죠? 그죠? 자, 기아의 글로벌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가요? 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소형차에도 인테리어하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의무 장착되는 거예요. 그냥 소형차에도. 예전에 최고급 사양에만 들어갔던 것들이 최고급 사양에만 들어갔던 인테리어가 공룡화되기 시작했다. 플랫폼을 개발하니까 동일 차급 내 공룡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했어요. 왜? EGMP니까. 모듈러 아키텍처. 차급. 차가 비싼 차든 싼 차든 상관없이 구분 없이 86개의 모듈러 시스템을 선행 개발 후 차량에 조정했대요. 그래서 원가 절감 효과가 동일 차종 기준으로 20% 넘게 원가가 싼 거죠. 그럼 현대기아차가 20% 원가 절감해서 그 20% 원가 절감한 만큼 이익으로 남기고 해외 수출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물론 현대차가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쓰는 거 그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 그거는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 5세번은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길 안내 서비스를 벗어나고 저만 해도 운전할 때 우리 보면은 휴대폰으로 다 티맵이나
카카오 맵스잖아요. 순정 내비 안 본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제 차에 순정 내비 있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단순 길 안내 서비스를 벗어나서 현대 오토에버만의 HD 맵, 정밀지도, 이 정밀지도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합병했잖아요. 2021년에 다 통합했다니까요. 정밀지도 맵 기반의 아다스. 여러분, 아다스는 뭐의 약자인지 찾아보고 공부해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아다스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요소로서 점차 확정되고 있다. 네, 유럽연합은 ISA. ISA 요거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IS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행 중인 도로의 속도 제한 현황을 운전자에게 전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대요. 이게 우리 왜 뭐 초등학교에 있는 길을 지나가면 시속 30km 돼 있잖아요. 시속 30km 막 넘어서 악셀 밟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악셀을 못 밟도록 그냥 자동차에서 자체로 자동으로 제어돼 가지고 30km 딱 되는 순간 악셀이 못 밟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밟지 못하게끔. 대단하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자,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점유율 파나소닉, 보쉬, 하만 들어보셨죠? LG전자, 덴소 다 들어보셨죠?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국내 74%인데 지금 아시아 6%, 미주 14%, 유럽 5%. 그러니까 해외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는 서유럽에서 지금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현대 오토에버 관련돼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테슬라는 앞에 가운데 엄청 크게 그죠? 딱 하나 있죠. 센터페시아. 대형 스크린 하나가 전부요. 17인치, 모델 S랑 모델 X는 17인치고 모델 3랑 모델 Y는 15인치. 물리적 버튼을 삭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어요. 계기판, HUD, 그죠? 사이버 트럭하고 이제 저가 모델 나오는 모델 3, 하이랜드 이것도 같은 동일 구조의 인테리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요. 기아의 EV5나 EV9이나 똑같이 같은 EGMP 기반의 플랫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소위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하건 테슬라도 동일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카메라하고 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라이다.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통한 인지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매핑하고 내비게이션 하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 카메라, 라이다, 인지 센서를 통한 실시간 매핑하고 내비게이션. 왜냐하면 특히 순정 내비게이션이 라이다나 이 정밀지도 관련돼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 중에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다 단일 대형 스크린에서 소화하고 있죠. 머스탱 마흐이는 15.5인치, 아이오닉 5는 12.3인치, 폭스바겐의 ID4는 10인치, 다 그 가운데 전기차 바로 앞에 센터페시아에 다 대형 스크린 추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다 이 HD 맵, 정밀지도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라이다 등을 이용해서 인지 센서를 위한 이 정밀지도가, 이 라이다 쪽에서는 정밀지도가 당연히, 정밀지도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HD 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완전 자율주행화 상용화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이 라이다랑 이 순정 정밀지도 매핑이 탑재된 내비게이션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라이다랑 정밀지도가 탑재된 내비게이션이 기본 세팅이 돼야지 이 테슬라의 풀 SD처럼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라이다랑 이 순정 정밀지도가 탑재된 내비게이션이 돼야지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 오토에버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정밀지도랑 내비게이션을 통합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하고 정밀지도 내비게이션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요게 테슬라의 그죠? 센터페시아죠. 예,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그 참고했고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글로벌 자동차업계 다 SDV 체제로 전환하고 있죠. 모빌진이 뭐죠? 차량용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플랫폼이에요. 모빌진이 뭐라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글로벌 차량 소프트웨어 표준은 오토사라고 해요. 오토사에 맞게끔 독자 개발했어요. 모빌진. 예, 딱 그 차량용 글로벌 소프트웨어 표준 오토사에 맞게끔 모빌진을 개발했고요. 네, 이거 오타입니다. 자율주행과 연계하는 핵심 일종의 중앙 컨트롤러 역할을 중앙 처리 장치를 하는 게 이 모빌진이라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모빌진 클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MCU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차량용 MCU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빌진 어댑티브, 이건 레벨 3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이고, 모빌진 시큐리티, 이건 자동차 보안 책임과 관련된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게 재미난 거는 HD 현대 중공업 있죠? HD 현대 중공업 안에 아비커스라는 게 있어요. HD 현대 자회사의 자율운항 선박 전문 기업이에요. HD 현대 아비커스가 뭐냐면 HD 현대 안에 자회사인데 자율운항 선박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HD 현대 아비커스에 현대 오토웨버에 모빌진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체 개발 레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 뉴보트에 적용한대요. 모빌진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현대 오토웨버가 자동차에만 이 SDV가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배에도 쓰이기 시작한다. 선박에도 쓰이기 시작했다. 선박 말고 또 뭐 있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또 뭐 있죠? 아까 전기 트램.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겠죠. 완성차 판매 대수랑은 별개라고 했어요. 완성차 판매 대수랑 별개로 미국 시장에 블루링크 무료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 ISA, 여기 나오죠. ISA 지능형 속도 지원. 예를 들어 30km 이상 속도를 밟아가지고 그 속도 넘으면 안 되는 그 구간에서 악셀을 그냥 제어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유럽 시장은 ISA를 24년부터 탑재 의무화 하고 있죠. 그러면 이 ISA를 하려면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현대 오토웨버에 HD 맵이 있으니까. 그죠? 이미 코나 EV랑 GV60이랑 그랜저에서 이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기술을 이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코나, GV60, 그랜저. 그리고 이미 그룹산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장기적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 현대 오토웨버가 담당하니까 앞으로 가장 성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향후 5년 동안 매출 성장이 연평균 19%예요.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 재미난 게요. 아까 SI라고 했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 그룹사 관련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하죠. 시스템 통합.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뭐 그룹웨어 깔고, 그룹 내 자체 소프트웨어 관리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고 그러니까 그룹사에서 모든 이 인터넷, IT 관련된 사업을 유지, 보수, 관리, 경영하는 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SI. 이 SI 사업이 국내 7대 그룹이 보통 평균이 2.18이에요. 그죠? 전체 매출 내에서 이 시스템 통합하는 작업, 모든 이런 인터넷이니 이런 IT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를 최소한 그룹사의 전체 매출의 2.18%, 삼성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롯데, 신세계 다 이런 7대 대기업이죠. 7대 대기업 매출 평균이 2.18인데 현대는 현대차 그룹이 넘버 2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작업은 0.8%에 불과하다. 그러면 평균치까지만 돼도 최소한 3배 정도 성장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삼성은 누가 하죠? 삼성은
SI 업체가 어디죠? 삼성 SDS. SK는 어디죠? 비상장사 SK CNC. LG는 어디죠? LG도 비상장사 LG CNS. 다 들어보셨죠? 포스코는 어디 가죠? 포스코 DX. 롯데는 어디 가죠? 롯데 정보통신. 신세계는 어디 가죠? 신세계도 신세계는 어디 가죠, 여러분? 신세계 INC 가죠, 그죠? 현대차 그룹은 현대오토에버. 그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중요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서 현대기아차 내부에 장착되는 순정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차량 소프트웨어에 자율주행과 연관돼서 성장하려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필수니까. 와, 재작년 기준으로 37%밖에 안 됐고 현재도 40%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올해 50%에서 60%까지 확대되고 27년에는 80%까지 확대했는데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50%라고 보면 2027년까지 몇 배 성장하죠? 약 1.8배, 그죠? 80% 정도 성장하죠. 전 세계적으로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선진국인 미국하고 유럽은 60에서 70%가 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포함 전체 글로벌 평균은 30%인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필수적으로 갈 거니까 이거 80%까지 늘리려면 글로벌 평균이 30%니까 아직도 2.5배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동차 전장화 되는 거에 필수다,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까지 보급화 되려면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100% 달성해야 되는데요. 그럼 3배죠, 3배. 지금 현재 30% 수준이니까. 전장화도 돼야 되고 자율주행도 보급화 되려면 내비게이션 탑재율가 필수가 되는데 몇 프로? 100%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30%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면 고객사, 현대차, 기아차 다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정밀지도는 당연히 다 현대오토에버의 HD 정밀지도를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기아의 EV9이 이제 스타트 끊었지만 27년, 빠르면 26년에 모든 세그먼트의 현대기아차 그룹의 자동차에 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야 되고, 그러면 현대오토에버의 HD 정밀지도가 필수적으로 선택돼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재미있으신가요? 네. 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분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에 도우미로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선 회장이요, 현대오토에버의 7.33%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7.33%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글로비스 제일 많이 갖고 있죠.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이 현대오토에버예요. 세 번째, 넘버 2 아니면 넘버 3예요. 그래서 정몽구 회장부터 정의선 회장으로 100% 다 지배구조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승계 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딱 사례가 있죠. 21년 9월 달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광주 신세계 지분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 신세계 지분을 52.08%나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어디다 팔았죠? 신세계에 팔았어요. 그래서 광주 신세계 그때 21년 9월달 광주 신세계 종가에다가 20%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가지고 2,300억을 현금화했어요. 그래서 원래 광주 신세계가 정용진 개인이 최대 주주였는데 신세계 지분 다 팔면서 최대 주주 신세계로 변경됐었죠. 그러면 요 비슷한 사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게 정의선 회장도 갖고 있는 7.33% 현대오토에버에다가 프리미엄 줘가지고 현대차 그룹 지금 현금 얼마나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차 그룹에 프리미엄 받고 팔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 좀 내용이 많아서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